정의 7장 페이지 83페이지. 자, 이거는 삼가함수. 삼가함수는 무엇을 삼가함수라고 하는지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삼각함수는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원래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그러니까 대수에서 다루는 삼각함수에서는 걔네들은 언급을 안 합니다. 역수들은. 그래서 삼각함수는 얘네들을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야. 이게 삼각함수야.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우선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이런 것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있죠. 그러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함수입니다. 지금 함수고, 이 x가 당연히 정의역이 될 거고 y 값은 이제 치역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에 다뤘던 것은 사인 30도, 이렇게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함수는 실함수. 무슨 소리냐면, 실함수는 실수인 함수야. 실수인. 뭐가 실수란 얘기야? x와 y가 실수란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선생님, 그러면 이 x가 30도는, 이 30도라고 하는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30도가 실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할 겁니까? 30도가 실수는 아니잖아. 30도가 실수야? 이거는 각을 표현하는 도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x값의 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30도, 60도, 우리는 이거를,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 그래서 뭐 45, 30도.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30도, 60도, 이 60분법을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실수로 바꿔줘야 된다. 이 실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라는 호도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삼각함수에서. 그래서 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해도 이해지만, 이런 것들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해요. 머리가 아프네.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뭘 암기해야 되냐? 우선은 얘기는 다 해야 되겠죠. 이제 호도법이 뭐냐면, 1호도, 즉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 하나 그렸어. 근데 부채꼴 하나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많이 쓰는데, 지금 이 l과 r이 같을 때,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각을 정의하냐면,
1호도 1호도 혹은 1라디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단위야 단위 1호도 1라디안 이게 단위야 그냥 1이라고 얘기해도 돼 근데 한마디로 1이라고 쓸 때 어떤 사람은 얘를 사인 60도라고 썼어 그 60도는 얘가 60분법이라는 걸 알아 도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1이라고 써 있어 각이 그러면 얘는 호도법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각이 만약에 1이라고 써 있어 그럼 얘는 60분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이제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을 때 1호도 1라디안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봐봐 이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호의 길이가 뭐냐에 따라서 중심각이 실수로 바뀌었어 1은 실수잖아 1은 실수잖아 그러니까 각을 실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80도 있지? 180도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파이도 실수입니다. 무리수지만 파이는 알지? 3.145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180도는 호도법으로 파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면 가장 편합니다. 이걸 외우면 편하고요. 좌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 60분법이라고 하면 오른쪽의 파이는 한마디로 호도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이 실수가 된 거야. 호도법. 그럼 왜 180도가 파이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반원을 그렸어, 반원. 이거는 처음이니까 설명을 해볼게. 그럼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리고 이 코의 길이를 L이라고 했어. 근데 자, 우리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중심각,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정할 때 코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맞지? 맞잖아. 그러면 지금 이 중심각을 180도라고 했을 때 180도 얘를 그러면 180도 이게 180도잖아. 이게 180도 이게 180도야. 근데 봐봐 원래 이게 1호도가 됐을 때 이 길이가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1이면 그지? 근데 실제로 봐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요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몇이야? 반지름이 1일 때 혹시 과거에 원의 둘레 어떻게 구했어? 파이알이잖아 파이알.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파이지 반원이니까. 맞지? 한번 봐봐. 지금 얘가 봐봐. 자, 이게 길이가 1일 때 얘가 1이면 얘를 우리는 각을 1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지 아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같으면 중심각을 1호도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지. 그럼 얘를 x라고 했을 때 1대 1은 x 대 파이 하면 얘가 파이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180도가 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180도는 파이라고 이제 쓰면 돼. 파이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봐봐. 우리 이런 형태가 되면 1호도는 60분법으로 따지면은 몇 도에 가깝지?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 1호도 1라디안이 몇 도가 될 것 같아? 60도보다 좀 작을 것 같아? 클 것 같아? 작겠지. 왜? 원래 정삼각형이 60도잖아. 근데 얘 구부러졌잖아. 구부러졌으니까 이 각은 이 60도보다 좀 작겠지. 그래서 대략 1라디안은 1호도는 58점 몇 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근사치는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도를 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자 이제 90도는 호도법으로 따지면 2분의 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도보다는 물론 도도 씁니다. 도도 쓰는데 함수에서는 이런 값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2분의 파이든 3분의 파이든 4분의 파이든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아 이게 뭐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보고 아 이게 대략 여러분들은 아직 이걸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제 60분법이 친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도라는 거를 딱 보면은 90도는 이게 90도구나. 이거는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한마디로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났어. 그럼 2분의 파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90도니까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환을 했습니다. 대략 이제 180도가 파이니까 이제 2분의 파이 90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를 기억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에서는 맨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오기는 했는데 파이라디안이 180도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 그리고 1도가 180분의 파이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 봐봐. 180도의 파이는 자 네모 대 1 이렇게 썼어. 한번 봐봐. 이렇게 쓰면 네모가 뭐가 돼? 비례식이잖아. 180도가 파이야. 네모는 얘가 1, 이건 호도, 얘는 60도. 그럼 네모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네모는 파이분의 180도 나오지. 그렇지. 지금 여기 나왔잖아. 지금 네모 파이분의 180도. 얘가 한마디로 뭐에 대한 거야? 1라디안이 네모도다. 그러니까 이게 1라디안이라는 소리야. 라디안.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표현이 여러 가지라서 뭐 이렇게도 써요. 정석에는 이렇게 나왔어. RAD. 근데 라디안.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 생략해서 쓸 거야. 단위를. 그냥 1만 딱 쓰는 경우가 많아. 파이만 쓰는 경우가 많아. 엄밀하게 하면 여긴 도르가 써 있잖아. 그럼 얘도 사실은 다 단위가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이제 생략해서 쓸 거야. 그래서 1라디안이 지금 파이분의 180도다. 그 다음에 얘를 이런 비례식을 썼어. 180도 대 파이는 지금 얘가 1도 대 네모 이렇게 썼어. 그럼 네모가 뭐야? 네모는 지금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얘가 거기 정석에 보면은 1라디안이 얘라고 써 있지. 얘는 1도. 1도를 한마디로 몇 라디안이냐라고 쓰면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도 된다. 이 얘기야.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나도 헷갈려. 이거 맨날 헷갈려. 그래서 이거 잘 나오지도 않아. 나올 가능성은 진짜 막 학교 이상한 학교에서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한 번 정도 내는 정도? 이외에는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을 이제 호도법은 이제 보다 각을 실수화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1호도의 정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을 때 각이 1호도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환을 할 때 180도가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들을 앞으로는 이제 60분법도 쓰고 호도법을 이제 써서 계속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달아야 되는 거는 부채꼴의 넓이와 둘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레 첫 번째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 호의 길이. 우리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쓸게. 얘를 R이라고 쓸게. R 그리고 얘를 세타라고 쓸게. 우선은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L은 R 세타 이거 외워야 돼. 물론 이 세타를 뭘로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왜 호도법으로 바꿔? 야 우리가 호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야. 그럼 30도 얘가 2야. 그럼 2 곱하기 30도. 그러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해야 돼? 60도라고 대답을 하긴 그렇잖아. 호의 길이가 60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상하네. 이제 호도법을 써야 요 호의 길이를 조금 더 우리가 실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L은 알쓸 때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거의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만약에 유도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 호의 길이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 똑같이 있고 그 다음 요 중심각이 몇 도냐면 이 중심각을 굳이 따지고 호도법으로 따지는 이거는 몇이냐면 지금 얘는 180도가 파이니까 얘는 2파이야. 근데 요 둘레 몇이야? 우리가 원의 둘레 2파이알이지? 네. 자 2파이알 우리 반지름이 똑같은 게 있어. 반지름 똑같은 게 있는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맞지? 맞잖아.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러면 2파이 중심각이 2파이일 때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야. 그럼 L 값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개를 곱하고 얘로 나누면 R 세타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비례식으로 그냥 세워서 호의 길이 거는 공식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똑같이 넓이 있죠. 반지름이 똑같아.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하고 원의 넓이 역시 넓이는 어떻죠? 넓이도 정비례하는 거 맞나요? 넓이 정비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똑같아. 정비례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중심각이 2파이야. 그럼 넓이 원의 넓이 몇이 반지름이 아닐 때 파이 R 제곱이지? 우리가 파이 R 제곱.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는 이렇게 썼어. 그럼 또 이거 비례 세웠잖아. 그럼 S는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곱하고 얘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크게 얘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R 세타가 L이니까 R 세타 대신에 L을 써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이제 선생님 유도는 그냥 한번 보여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안 해오면은 뭐 이걸 뭐 유도를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그냥 외워서 계속 연습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호의 길이 공식, 넓이 공식, 부채꼴의 넓이와 이 둘레는 이거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가 180도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잠깐만 일반각은 어디야? 일반각은 그냥 우리 공식 더 얘기하는 거보다 문제를 하나 풀고 삼각비와 각을 그 각에 대한 거를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많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든지 안 적어놨어요. 책에 잘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문제 적고 있을 테니까 적으세요. 저 근데 공식 무조건 다 외워야 되죠. 이건 외워야 돼 이거. 그런 건 다 외워야 돼. 저건 다 외웠죠.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거에 한 1단원 공부하려면 이거에 한
외롭게 한 5배에서 10배 사이 외워도 암기가 이제 많아져요. 수학이 뭐 암기 과목이 아닌데 암기가 과목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삼각비를 배워서 그래. 완전 새롭진 않잖아. 지수로그는 처음,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처음 다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삼각함수는 우선은 내용은 새롭지만 삼각형이나 각도나 이런 건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체감상 뭐 덜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난이도 측면에서는 만만치는 않지만 또 그 이거 약간 호불호야. 삼각함수 활용 또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대부분 싫어하지. 도형 나오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잖아. 뭐 좋아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넌 네가 부러워.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는 거야. 너 오늘 뭐 있어? 점심 먹고. 저희 뭐 어디 간다고 그냥 놀러 가? 어? 예. 아 그러니까 더 부럽잖아. 1박 2일. 어. 어디 가냐? 가족들이랑 하고? 너 누구랑 가? 가족이랑 가요. 소랑이 가자. 어디? 인천 뭐 간다 했는데 인천? 1박 2일인데 인천이면 영종도 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디 뭐 성도 가는 거야? 아니 아빠가 뭐 호텔 뭐 알려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공항 갈 때 가끔 없잖아. 영종도 아니야? 영종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어요. 영종도는 무조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인천 월미도야? 차이나타운인데야? 짜장면 먹기로 했어 혹시? 호텔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무튼 부럽다. 추운데. 그거 어디 듣고 있어? 이제 7-를 봅시다. 이제 7-를 보면요. 둘레의 길이가 8이다. 그리고 넓이가 4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 그러니까 이거 뭐 느낌이 없으면 우선은 이렇게 부채꼴 하나 그려놓고 둘레 R, L 부채꼴의 둘레는 R 2개고요. L 하나. 이게 8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넓이는 중심각을 이거 중심각은 뭐 선생님은 세타라고 썼지만 뭐 X라고 써도 되고 뭐 상관없어. 그 다음에 넓이가 4래. 넓이 공식 아무거나 써. 아는 거 2분의 RL RL을 써도 되고 R 제곱 세타를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 근데 얘를 이렇게 썼으면 2분의 1 RL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바꾸면 되니까 L을 R 세타로. 그러면 이 자체는 어차피 연립방정식이야. 그러면 L을 구하든 R을 구하든 구하면 돼.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니까 얘가 8하고 R 곱하기 L은 8이야. 그러면 L 대신에 8-2R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됐잖아. 그럼 약분까지 하면은 이렇게 됐어. R은 2 나왔어,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R이 2가 나왔어. 그럼 L은 뭐야? L은 4야. 그치? 근데 문제가 중심각을 구하는 거야. 근데 L은 R 세타라고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럼 중심각이 세타야. 그러니까 세타는 B가 되겠지. 그래서 중심각 이거 세타입니다. 그럼 또 지금은 어색해. 중심각이 왜 각도가 아니고 2라고 쓰지? 아까 얘기했잖아. 호도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각이 한마디로 2라는 거는 요 길이가 반지름의 2배 정도 되는 중심각의 크기 정도?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요거 그다음 둘레 똑같습니다. 둘레 2R 플러스 L이 80.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 넓이가 몇이고 중심각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똑같아. 2분의 1 또 RL이라고 쓸 때 봐봐. 얘가 지금 얘가 2분의 1하고 R 쓰고 그 다음 L 대신에 80 마이너스 2R 이렇게 썼어. 그러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0R 40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이차함수의 최대치소로 바뀌었잖아. 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0의 제곱하고 플러스 400. R이 20일 때 넓이가 최대값이 바로 400. 이게 넓이의 최대다. 넓이의 최대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나왔습니다. 400입니다.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넓이는 400이다. 그 다음 중심각은 넓이 S는 이거를 각을 구해도 되고 넓이를 이용해서 각을 구해도 되고 길이를 가지고 호의 길이를 가지고 구해도 돼. 봐봐. S를 구하면 뭐 제곱 있고 그러면 9,000타 치면은 요거를 봐봐. 요거를 보면 어차피 넓이 최대값 나왔으니까. 그럼 L이 뭐야? R이 20이면 당연히 L이 40이겠지? 근데 얘는 R 세타잖아 또. 그래서 20세타. 그래서 세타는 2. 그래서 그때의 중심각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400, 세타는 2. 즉 2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최대값 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라고 썼는데 거기는 가로치고 뭐 라디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고 단위를 써도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단위 쓰는 게 뭐 쉽나요?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쓸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가 없으면 그냥 라디안이야. 각도 쓸 때. 지울게요. 이제 삼각 함수의 정리. 삼각비의 정리. 어차피 뒤에 삼각 함수의 정리가 나오는데 삼각비의 정리는 우선은 이제 이거 얘기할게. 그 87페이지에 네모 박스 빨리 봐. 이거 이해 그 중3 때 배운 거. 이거 다 외울 줄.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그냥 한번 딱 보고 넘어가 그냥. 네. 그냥 선생님 나 이거 까먹었어요. 이런 사람 빨리. 그리고 그 밑에 삼각비 있지.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이거 빨리 딱 한번 지금 그거 읽어봐. 다 읽어보고 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뭐 2분의 1 루트 이거 나오는 거 이해 빨리 해. 뭐 외우든 이해하든. 이거는 다 외워놔서. 아니 뭐 까먹을 수도 있잖아. 1년 남았으니까. 한번 봐 아무튼. 마스터. 그냥 우선은 삼각비 그냥 이거 중3 과정이 그냥 그대로 복습. 그거를 안자는 가정하에 나는 다음 장 넘어갈 거야. 7-2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각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빠 보이지? 그다음 동경 얘기하고 기본 문제. 오늘 살짝 못 나가겠다. 못 나갈 가능성 큽니다. 오늘 원래 8장까지 하려고. 여러분 숙제가 오늘 많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좋은 건 아니지. 좋은 건 아니지. 그 대신에 이제 유제는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 맞아. 너 유제 너 밀린 거 있어 없어? 앞부분 그거 해. 밀린 거 하는 거야. 우선은 지금 거기서 지금 이거일 때 sin A,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뭐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각 A가 90도, 각 C가 90도, 여기 90도고 A, B랑 BC의 길이가 이제 B가 3대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B를 여기로 잡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게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이거야 지금 AB가 BC의 길이의 3배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니? 빼기 k제곱이니까 1루트 2k지. 자 이렇게 우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세변의 길이의 비를 알았고요. 거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sin A랑 코사인 A랑 탄젠트 A를 구하라고 했어. 이거는 그냥 중성 과정으로 했을 때 사인은 이렇게 해서 3k의 k 3분의 1 코사인 그래서 3분의 2루트 2 탄젠트 그래서 2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하면 지금 4분의 루트 2다. 끝입니다. 2번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 심화 문제나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기억이 안 나겠죠. 이거 항상 X 하는 이유였어요. 뭐 기억이 난다 이거지? 네. 한번 봅시다. 정말 사인 15도와 탄젠트 15도를 근데 옛날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배우잖아?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덧셈 정리로 그냥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근데 미적분 2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없으니까 그쵸. 뭐 나중에야 뭐 대학교 가기 전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인 15도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선은 얘가 30도야. 30도란 얘기는 얘가 실상 60도. 네. 그러면 얘는 15야 또. 그렇지? 이렇게 썼어. 그럼 우리는 뭘 아냐면 이 30도, 60도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야 돼. 우선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알면은 이 길이를 얘를 x라 할게. 그럼 얘가 2x 맞니? 네. 그럼 얘는 뭐야? 뭐 루트 3x 정도가 되겠지 뭐 굳이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이거 2x가 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 길이 표현됐어. 이 길이는 표현 안 되지. 네. 그럼 이 길이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 길이를 우리가 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뭐 생각할 수는 없어 지금.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런가요? 잠깐만.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 지금 7 더하기 4루트 3 x제곱에서 x제곱을 빼. 그럼 1을 빼야지. 맞죠? 지금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해야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제 루트만 취하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얘를 루트로 치면 8 플러스 4루트 3에 루트가 씌워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이중분호를 우리 교과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죠? 배우지 않죠.
거기서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기서도 이중분호로 풀었어요. 이걸 원래 얘기는 해줄게요.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이중분호. 루트 안에 루트 이제 안 나와요. 옛날에 나왔는데. 근데 정석도 이거를 해결을 했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보세요. 얘가 루트하고 8 플러스 여기 앞에를 2로 만들어 이중분호의 해결 방법인데 그럼 여기 안에 2의 제곱으로 하니까 10이지. 이렇게 돼. 재미난 거 보여줄게. 요 8은 합, 12는 곱. 네, 시리야 조용히 안 해? 알겠습니다. 잘 듣네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얘기해 이렇게. 소시에트 심심하고 하면 근데 저거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할 때 시리라는 얘기를 한 적 있나? 모르겠어. 아무튼 합이 8이고 곱이 12가 되는 두 수는 6하고 2지. 왠지 알겠네요. 그래서? 12를 근데 이거 지금 몰라도 돼. 이거는 나오면은 진짜 혼내줘야 돼. 정서 진짜 이거 혼나야 돼. 그래서 이거 사실 루트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게 얘가 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그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얘가 루트요 플러스 루트 2 x다. 그럼 이제 사인 15도 사인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1 물론 이제 유리화하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이제 여기 4분의 1이 생기니까 써도 되고요. 그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정석에선 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중분호는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막 했잖아.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삼각비에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얘는 예각삼각형이지. 근데 얘는 둔각삼각형이지. 그럼 가끔 둔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때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이 뭘로 바뀌었어? 삼각 함수에서는 아까 막 30도, 60도 하다가 뭐 1, 2, 3, 4 막 이렇게도 되기도 했잖아. 각이 실수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유리수,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다 정의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어땠어 다? 뭐 모든 실수, 맞지? 뭐 양수 막 이랬잖아. 범위가 어마어마하지. 그럼 삼각함수의 x는 범위가 기껏해야 30도, 60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삼각함수도 모든 실수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정의역이. 그럼 각이 지금 봐봐. 각이 15도, 30도 이런 게 아니라 각이 막 만도, 1080도, 마이너스 5만도 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각이. 그럼 봐봐. 그럼 그거를 삼각형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냐? 삼각형은 기껏해야 각이라고 하면 뭐 가장 커봤자 180도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을 표현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무한대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각이 무한대로 바뀌어. 되게 커지기도 하고 음수도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다시 지워. 이제 각에 대한 얘기. 자, 이제 각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도 4분면이 있어. 4분면이 있어. 요거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x축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게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마디로 x축의 그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선은 일부만 그렸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각을 표현할 때 이거 반직선이라고 하죠. 얘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시초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이 형성이 되려면 반직선이 이제 생겨나야 돼. 그래서 얘 이렇게 하나 반직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O라고 할 거고요. 이 점 여기 반직선이 한 점을 P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뭐 X라고 하든지 점 하나를 찍었어.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동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경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될 거야. 이 동경은 뭐냐면 이제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선분 OP를 포함하는 동경 뭐 이런 식으로 선분 OP에 대한 동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경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 상태의 도형을 한마디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태의 도형.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와 이 OP 선분 얘를 포함한 뭐 반직선이 이루는 요 작은 각 있죠. 요 각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 이제 선분 OP 이거의 동경을 나타내는 이제 각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각. 이 일반각을 이제 표현할 건데 일반각을 선생님은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얘는 알파야. 일반각을 세타라고 했어. 근데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 도형 자체를 봐. 이 도형은 이 OP라는 애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알파만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지. 두 바퀴를 돌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지. 그리고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다가 다시 이만큼 갈 수도 있잖아. 즉 이제는 일반각은 그냥 이 알파가 아니고 이제 얘가 180도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얘는 정수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360도는 180도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써도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직 60분법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쓴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각은 항상 앞에 뭐가 붙냐면 얘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2n파이 얘가 항상 붙어. 일반각이면 왜냐면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경이라는 거는 이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이 도형을 이거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려울 거야.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 바로 89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를 얘기한 겁니다. 네모 박스. 근데 하나 얘기한 게 안 한 게 있네.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양의 방향 그리고 얘가 음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89페이지 네모 박스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일반각을 세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하나만 더 하면 되고 이제 문제만 이제
문제 풀고 오늘 끝낼 것 같아요. 내용 하나만 더 얘기할 겁니다. 졸리지? 졸리지는 그 새로운 내용. 뭐야 재밌다며. 아까 재밌다고 그랬잖아. 자, 삼각함수의 정의. 자, 삼각함수의 정의 봅시다. 지금 아까 그냥 좌표평면 하나 있어. 좌표평면에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초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어. 원이 있어. 원은 당연히 반지름 R인 원이 있어. 근데 이 P라는 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그리고 지금 이 OP와 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 이 x와 y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보도선 하나 볼게요. 이렇게 요 길이 x고 요 길이 y잖아 지금 현재. 그치? 얘는 r이지? 그럼 내가 하나 써볼게. 지금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읽고 사람. 사인 x는 뭐분의 뭐? 삼각비 우리 중학교 때랑 똑같아. r분의 y 맞아? 사인 X요. 사인 세타. 각이 세타. 아, 사인. 됐지? r분의 y 됐지? 코사인 세타 r분의 x 됐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x분의 y 됐지? 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 되게 쉽습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R. 여기서 R 있지, R. 여기서 중요한 사실 R은 항상 양수지.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X하고 Y 있지. 이거 명심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X하고 Y는 얘는 좌표입니다. 좌표야. 여기 좌표라는 건 뭐야? P가 1사분면에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P가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일 수도 있고 4사분면일 수도 있지. 그럼 2사분면에서는 X가 양수야 음수야? 2사분면에서는 X가 음수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좌표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R은 항상 양수야. 근데 X랑 Y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즉, 이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각이 커짐에 따라서 막 180도보다 커지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음의 값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 봐봐.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 자, 사인이지 사인. 사인은 y가 그럼 음수면 사인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은 제 1하고 y가 양수인 거 찾으면 되잖아. 1하고 2, 4분면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야. 사인은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양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코사인은 얘가 양수가 되는 거는 코사인은 x가 양수면 양수잖아. 네.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 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게? 1, 4, 4분면. 그렇지? 그럼 탄젠트는 양수가 되는 사분면은 Y. x하고 y가 부호가 같으면 되잖아. 그럼 어디하고 어디야? 1. 1, 3. 그렇지? 제 1하고 3, 4분면.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표를 그려서 자 4분면 똑같이 그렸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야. 1, 4분면은 모두 양수지. 얘는 모두 양수야. 올. 모두 양수다 1, 4분면. 2, 4분면 양수가 되는 건 뭐야? 사인이랑. 그럼 사인이라고 쓰면 되잖아. 사인만 양수야 2, 4분면. 그러네.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다. 맞지?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즉 하나씩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 4분면은 모두 양수. 그래서 얼싸탕코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책에. 정석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91페이지에 얼싸탕코 얼싸랑코 올스타킹도 돼요. 올스타킹. 그래서 이게 한 삼각함수 정의야.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이거 외워야 돼. 사인 세타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언제 헷갈릴 수 있냐면 어떤 데는 이 중심각을 x라고 놓을 수도 있어. 왜? 우리는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각을 x라고 놓잖아. 그러니까 얘가 x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x좌표, y좌표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를 세타로 바꿔서 쓴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사인 세타 r분의 y 이렇게 외워야 돼. 코사인 세타 r분의 x 그다음 탄젠트 세타 x분의 y 이렇게 외워야 돼. 다 이렇게 외운 다음에 x, y는 좌표 그 다음에 r은 양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지금 어차피 이거 8장 할 때 할게. 이것만 얘기할게. 문제도 풀어야 돼. 요거 빨리 거기다가 똑같은 내용 빨리 밑줄 치시든지 좀 적든지 하십시오. 일단 여기 문제 적어야 돼. 7-3 이걸 아까 전에 적은 봤어. 7-3 할 거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게 생소하다 이 정도. 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음에 두 번째 배울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이거를 표현해볼게. 이게 뭔 소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뭔 소리? 이게 뭔 소리지?
우선은 시초선은 기억나잖아. 이거 시초선이잖아. 네. 시초선. 여기가 원점. 그리고 P라는 점을 표현해야 돼.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그럼 뭐 여기가 P야.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어. 근데 동경이라 하면 OP를 우선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 뭐 할 거냐면 자, 시초선과 얘가 이루는 이게 세타인 거야 지금. 맞지? 이게. 됐어? 이게 세타야. 물론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를 알파라고 놓고 앞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얘를 세타라고 적어봤어.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선 지금은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게. 정의를 이용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아까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원이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원 보이지? 그럼 보이지? 그럼 이거 아니지 이게? 자,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야.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로 외워야 돼?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야. 우선 봤지? 그럼 봐봐. 우선은 반지름 여기 R 몇이야 이거? 이거부터 우선 구해야지. 5, 그지? 5지. 그러면 5분의 뭐다? Y좌표 뭐야? Y좌표. P의 Y좌표. 마상. 그리고 R은 똑같아. Y좌표 말고 X좌표는 뭐야 그러면? 마사. 그 다음 X분의 Y는 좌표야 이것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맞지?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었어. 그래서 4분의 3 쉽지? 쉽잖아. 정의만 외우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끝났어. 그 다음 이제 사인 4분의 9파이를 구하래. 그럼 사인 4분의 9파이가 봐봐. 자, 이거 지금 뭐 각변이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4분의 9파이가 대략 몇 도, 360도 뭐 이런 식으로는 알아야지 표현을 할 거 아니야. 자, 2파이가 360도지. 네. 그럼 4분의 9파이는 봐봐. 2파이가 한 바퀴야.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지. 네. 4분의 파이는 몇 도야? 4분의 파이가 40. 그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 돌고 45도를 더 갔지. 그래서 얘가 45도가 됐어. 여기가 시초선이고 지금 이 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얘기할게 곧바로 얘는 사인 자 얘는 4분의 파이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왜? 자 봐봐 한 바퀴 돌았지? 또 왔어요. 한 바퀴 돌아도 똑같아 어차피 45도 더하면 그러니까 그냥 45도랑 한 바퀴 돌고 45도는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해했다면 그냥 사인 4분의 파이 즉 사인 45도를 이거는 그냥 삼각비 즉 90도 안으로 보면 그냥 삼각비로 구할 수도 있잖아 네. 90도 안으로 가기 그러면은 삼각비만 알면 나는 너 알아 2분의 루트 2 난 기억나 이건 줄 알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얘도 3분의 14 3분의 14면은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라고 그랬지 그럼 한 바퀴 돌면은 모양이 똑같아진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2파이를 계속 빼도 돼 그러면 3분의 12파이가 4파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아 맞지? 이렇게 써볼게 3분의 2파이 이거 몇 도야? 우선 여러분들 60분법으로 따지면 몇 도야? 이게 180도면 120도거든? 그럼 시초선에서 이렇게 120도를 한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뭐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60분법으로 써도 돼. 본인이 편한 대로 해도 돼. 의미만 알면 되니까. 내가 너 그만 자. 졸지 마.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봐봐. 이거 편한 대로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자, 봐봐. 이거 120도면 여기 몇이야? 여기 60도죠. 그러면 삼각 B로 이거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 길이나 그냥 써도 돼. 내가 이거 써볼게. 2, 1 이렇게 써도 돼. 요거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중요한 거 이 점의 좌표 불러봐. 좌표 불러볼 사람. 좌표. 이 점의 좌표 불러봐. 마이너스 1,루트3이야. 왜 좌표를 썼어? 정의가 우리가 좌표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R분의 X 맞아? 그럼 R은 2지.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적으면 돼. 끝났어.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탄젠트 마이너스 9 4분의 9파이 이거는 탄젠트 4분의 9파이. 우선은 이것도 한 바퀴 도는 게 4분의 8파이 2파이잖아. 그래서 얘도 사실상 탄젠트 마이너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또 각도나 한번 그려볼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얘가 4분의 파이야. 요거는 알아먹겠니? 왜냐하면 양의 방향이 위로 가는 거고 내려가는 아래로. 그러면 또 이렇게 한 점을 정해. 그리고 원을 그려서 뭐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든지. 그럼 요 45도야. 이거 45도. 그럼 봐봐. 45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야. 내가 이렇게 적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어. 이 점의 좌표 얘기를 사람. 잘했구만. 자, 이제 탄젠트는 뭐분의 뭐? 그럼 x가 1, y가 3분 마이너스. 아쉽다. 정의만 알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한 다음에 각 표현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뭐를 보자. 그 다음에 7-4도 있고 7-5 갖고 싶어. 7-4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7-4 뭐 다음에 많이 하면 되죠. 지금 7-4는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세타 1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사인 세타 플러스 6도의 값을 구해. 2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2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지금 뭐 하나도 모를 겁니다. 이게 뭐야? 자, 세타의 동경이 좌표표가 있어요. 우선은 그래도 사실 그 현실감을 갖기 위해서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세타의 동경 이렇게 표현했어. 야 근데 6세타는 세타의 6배잖아. 그럼 이 각보다 6배가 큰 거지. 근데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는 이건 뭐니?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6세타는 봐봐. 6세타는 지금 얘를 이 각보다 6배가 크니까 이게 몇 번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위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아서 결국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소리야. 그지? 6세타도. 그럼 봐봐. 이제 이 얘기야. 자, 지금 이 작은 각을 알파라고 할게.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세타와 세타는 그냥 세타지. 근데 6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세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적었어. 네. n은 정수. 물론 얘는 양의 정수가 되겠지. 그 다음 세타. 얘는 그냥 알파라고 적어도 되고 얘를 한 번 더 적어도 돼. 그러면 우리 알파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알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 두 개를 가지고 알파 없앨 수 있는 방법. 빼면 되잖아. 빼면. 세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없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세타가 지금 2n 파이가 되고 세타는 5분의 2n 파이가 됐어. 근데 세타가 지금 봐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호도법을 모르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얘가 5분의 이 호도법 헷갈리는 사람은 이거는 360도 곱하기 n으로 쓰면 돼. 그럼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놓을게. 180도 파이지. 얘는 2분의 파이야. n은 정수야. 그러면 n이 가능한 게 몇하고 몇이야? 범위에 들어가는 거. n이 1 들어가지. n이 2도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세타가 결국 뭐가 될 수가 있냐면 5분의 2파이하고 5분의 4파이가 세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얘 정석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60분법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괜히 이거 360도로 할 걸 그랬다. 좀 아쉽긴 하죠. 뭐 아무튼 그럼 이거 60분법으로 바꿔볼까? 3분의 2파이가 파이가 180도야. 그럼 360도를 오르려면 72도인가? 72도? 아 잠깐만 맞나? 아이 자 180도 오르려면 몇이야? 195는 36인가? 36 곱하기 2는? 72. 아 맞네. 네. 얘는 144도. 잠깐만.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돼. 미안해. 이거 안 돼. 72도 여기 사이 안 들어가잖아. 네. 이거 아니야. 틀렸어. 얘만 돼 얘. 네. 우리 얘 구하래. 그럼 사인 150도. 이제 선생님은 사인 150도가 뭔지 아는데 여러분 몰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또 이거야. 완전 귀찮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정의만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야 150도는 봐봐. 사인 150도는 여기 어디야? 얘가 60도야지. 이게 150도잖아. 그럼 이 점 뭐 이거 삼각비 가지고 이게 30도잖아. 그러면 지금 2대 1대 루트 3 뭐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렇게 써 그냥.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빨리 구해야 되니까. 얘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1이야. 맞지? 이제 그러면 사인 50도는 뭐분의 뭐? R분의 Y. 그래서 R은 2고 Y가 1이네. 그래서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다음 2번은 내용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세타가 또 이렇게 요 동경 하나를 이렇게 세타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6세타도 돌다가 일직선 또 반대 방향. 얘가 6세타, 얘가 쓸게 이렇게 6세타, 1세타. 그리고 이 각을 이 작은 각을 그냥 알파라고 쓸게.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야 좀 그 보는 게 좀 편해. 봐봐. 세타랑 6세타가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있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대신에 세타가 이 시초선과 이루는 최소 각을 이렇게 알파라고 표현했어. 그럼 자, 내가 이제 표현해 볼게. 세타도 원래도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여기 2n 파이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2n하고
n은 구별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처음에는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볼게. 봐봐. 세타를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거 60도로 할게. 360도 곱하기 n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우리 6세타 봐봐. 6세타는 자 이각에서 이각 더하면 뭐야? 180도지. 네. 우선 써볼게.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2 이게 n이 몇 바퀴 돌았는지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80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맞지? 요거에 180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180도 됐다. 됐어? 이건 무조건 이건 생각할 때 이거는 어차피 앞에 그냥 무조건 붙는 애고 요것만 봐 요것만. 그러면 알파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 빼주. 아래식에서 위식을 또 빼면 되죠?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자 뺐어. 5세타가 지금 이거에서 빼더라도 360도 곱하기 n2 마이너스 원래 n1이지. 그리고 플러스 180도야. 맞지? 우리 이제 굳이 꼭 정수에서 정수를 빼는 거니까 얘도 정수야.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어차피 뺄 거잖아. 빼든 더하든 할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그러면 그냥 이거를 따로따로 쓰지 말고 그냥 어차피 빼더라도 항상 앞에 360도 곱하기 정수가 생기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로 나중에 적으면 돼. 나중에 풀 때는. 그리고 180도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세타는 5분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세타 범위는 똑같아. 지금 1번, 2번 하고 이제 세타의 범위는 똑같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몇 도야? 이거 72도지. 72도 곱하기 n 플러스 36도. n은 정수. 그럼 저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n은 뭐밖에 없어? n은 1밖에 없잖아. n이 2면은 144도 더하기 36도 하면은 저거 딱 범위에 들어가니까 n이 1일 때만 성립해. 저 범위에 들어가는 게 저 범위 문제. 그럼 1이면은 108도지 108도. 세타가 108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코사인 이거 구하는 거는 코사인 120도 구하는 거 돼. 이 코사인 120도 어떻게 구해? 우리 정의 뭐 지금 정의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배우는 게 별로 없어서. 120도 이거지? 130도? 50도. 여기 점 찍고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려면 얘가 60이니까 삼각비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고 적고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은 R분의 뭐야? 내가 으이씨 끝낼 때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맞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다. 아마 지금 우선은 이 유형이 제일 어려울 거야. 7-4 지금은.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만 이게 뭐 문제가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반대쪽이다.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동경이 y는 x에 대칭이다. 이런 것들로 다 혼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식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두 식을 뺄지 더할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이 알파만 소구시키면 된다. 우선은 더 못합니다. 이건 새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오늘은 거기까지 할 거고요. 네. 숙제는 7-8이고요. 네. 7-8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뭐 어차피 유제 질문 받고 8장 끝낼 거고 9장도 좀 덤벼볼까 하는데 네. 9장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9장을 좀 한 조금 해야 돼. 일부 다음 시간. 9장은 뭐 삼각 함수의 그래프와 삼각 방정식, 삼각 또 부등식 있어.
여러분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도 싫어할 거야. 뭐 아무튼 요거랑 그리고 자네는 앞에 부분 그 유제 좀 밀린 것 좀 해오시고 숙제가 오늘 적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일단 우선 유제 풀어보시고 앞부분 또 한국하고 좀 외울성 내야 돼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보내드릴게요.